오늘 저희가 다뤄볼 토픽이 사실 이 관세 협상 관련된 내용도 있고, 이 8월이 정말 격변의 시기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요동치는 예. 지각이 요동치는 뭐 그러한 상황이다에 대해서 전체적인 큰 틀을 잡아봤는데, 예. 우선 첫 번째로 다뤄볼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안미 경중은 친중 매국, 네. 친미 애국은 번영의 길로 음. 이제 시작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 관세 협상 이제 관련해 갖고 이제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뭐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한번 저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점수 10점 만점에 몇 점? 점수를 나왔어요? 매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지금 시험 답안지가 제출이 안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킹은 했는데. 아니야. 아직 멀었습니다. 네네. 예, 지금 대한민국 어떤 상황이냐면 관세 협상을 막 시작한 단계예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최종 타결됐다라고 이제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는 새빨간 거짓말이고요. 타결이 안 됐나요? 그렇죠. 예, 관세 협상하러 들어와라. 라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거고, 예. 이제 관세 협상하러 들어오기 전에 일단 이제 15%로 EU나 이제 일본하고 균형을 맞춰줄게. 라까지 지금 얘기가 된 상태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모든 그 뭐 아파트 뭐 산다든지 하는 이제 계약을 할 때 계약하면은 뭘 하죠? 맨 마지막에 계약서를 하고 이제 그 날인을 하죠.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잖아요. 예. 그 도장도 안 찍었는데 이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말만 왔다 갔다 한 것 갖고는 계약이란 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럼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계약이 완료가 될 것이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직 뭐 이제 그동안 이제 이재명이 계속해서 이제 관세 협상 대미 관세 협상 그 중요한 사안에 대해 갖고 이제 네. 전혀 대응하지 않고 도망만 다니다가 이제 관세 협상이 막 시작된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도장을 찍어야지 최종적으로 이제 이 계약이 협상이 이제 타결이 되는 건데, 네.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그 계약서조차도 만들어 놓지 않은 상황이에요. 말로만 서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이제 네 말하고 내 말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재명이 와갖고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와서 이제 이제 미국한테 우리 농산물 다 개방할게요라고 얘기해서 그래 농산물 다 개방하는 거를 얘들이 얘기하더라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발표하고, 근데 이제 지금 그 이재명 정권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이제 쌀하고 그다음에 저거 소고기 얘기는 꺼내본 적도 없다. 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할 때 말할 때 농산물 다 다 개방할게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농산물 안에 쌀도 있고 새우도 있으니까 이것도 개방하는구나라고 미국은 받아들였다는 거고. 네. 민주당 쪽에서는 우리 쌀이나 쇠고기는 얘기는 안 했으니까 그냥 농산물이라고만 얘기했지.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 갖고 이제 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이제 추가적인 개방은 얘기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을 돌리는 거잖아요. 오늘도 계속 보면은 추가적으로 열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 확신을 가지면서 정부에서는 말을 했습니다. 절대 열지 않겠다고. 예.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 큰 틀에서 보면 지금 이제 부정선거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그 친중 반미 정책, 그 다음에 이제 관세는 세 개가 다 연결돼 있는 큰 하나의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의 이제 지금 상황이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 교두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나라라는 부분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제 예. 중국의 경동맥에 칼을 겨누고 있는 위치에 존재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이제 그 대한민국을 친중적인 나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강렬한 욕구가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친미적인 국가로 만들려고 하는 강렬한 욕구가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중국 편에 붙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미국 편에 붙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냐 하는 부분을 이제 냉정하게 따져가지고 양당 간에 결정을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미국 국방부 장관에서 안미 경중 말도 안 된다. 중국의 종속 맞겠다라고 대놓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저 얘기가 당연히 관세 문제하고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NSC 그 위원장 이종석 후보자가 안미 경중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 풀 저 풀 다 뜯어 먹어야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 풀 저 풀 다 뜯어 먹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 풀을 먹을 건지 저 풀을 먹을 건지 결정하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민주당 정권은 계속해서 우리는 친중도 하고 친미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이제 상황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몰아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을 우방으로 두는 게 유리하냐 아니면은 이제 중국을 우방으로 두는 게 유리하냐 관련해서 보시면 옛날에는 이제 그 경제 쪽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 수출하는 게 되게 많았습니다. 이제 보시면 2020년만 해도 우리가 25.9%의 수출 물량이 중국 쪽으로 갔고 반면에 이제 미국 쪽은 14.5% 10% 이상 이제 중국 쪽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더 많았는데 갈수록 중국 쪽 수출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미국 쪽 수출 비중은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이제 거의 비슷비슷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흑자로 보면은 대미 무역에서는 우리가 흑자를 내고 있지만 대중 무역에 대해서는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중국 쪽 우리가 물건도 많이 팔고 하니까 안보는 미국이 하더라도 경제는 중국하고 좀 친하게 지내자는 이제 얘기가 통용이 됐겠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다음. 지금 현재 이제 그 수출 전체 수출력 대비해서 이제 비중이 나오는 걸 보시면은 중국이 19.5, 2등이 미국으로 18.7, 3등이 베트남으로 8.19, 그리고 6등이 대만 5.12 뭐 쭉 이렇게 있는데 그 중국으로 들어가는 물건들 중에서도 상당수는 중국을 거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베트남의 8.2%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이 뭐냐 하면은 이제 베트남에 그 삼성전자 휴대폰 만드는 공장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이 있어요. 예. 그 이제 삼성전자 휴대폰이 수출되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베트남도 사실 미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이제 요 밑에 그 뭐 대만, 홍콩, 멕시코 다 마찬가지 다 미국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 수출품 중에서 거의 한 40% 이상 정도가 미국향이고요. 네.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면 우리는 굶어 죽는 나라다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상수지를 한번 보시면 2015년에는 이제 1,051억 불의 경상수지를 보고 있었는데 그 무역 흑자를 보고 있었는데 예. 그 무역 흑자 1,051억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중국이었고요. 네. 463억 불로 미국이 그 다음에 334억 불이었습니다. 2024년에는 경상수지 990억 흑자 중에서 미국 흑자가 1,182억이고요. 네. 중국은 오히려 적자를 300억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최대 고객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미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보여야죠. 손님한테 잘 보여야죠. 네. 그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네. 이 대표적으로 이제 이 자동차만 하나 좀 말씀드리면 네. 현대차 전체 매출 중에서 미국에서 차지하는 미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몇 프로냐면 45%예요. 국내 내수에서 현대차 파는 게 대략 전체 현대 기아차 판매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그 나머지 전 세계 다 파는 거를 다 때려 합쳐도 미국 하나 파는 것보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35%밖에 안 돼요. 네. 예. 아니 그 저 시장 우리가 포기할 수 있나요? 못하죠. 예. 예. 심지어는 그 다음에 이 북미는 파는 차 자체가 이제 큰 차들을 주로 팔기 때문에 이제 SUV나 이런 차들 그런 차들이 수익성까지 좋아가지고 매출은 45%지만 영업이익 기여도는 무려 65에서 70%에 달합니다.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건데요. 예. 저기 현대차가 북미에 한 해 몇 대를 파냐면 180만 대 팝니다. 우리가 미국 차를 몇 대를 수입하냐? 4만 대 수입해요. 게임이 안 되네요. 게임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180만 대 수입하는 거는 15% 관세를 우리가 줘야 되고 4만 대밖에 수입 안 하니까 수입 더 많이 하기 위해서 관세율을 제로를 하는 게 전혀 은폐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이 상호 관세라는 얘기에 대해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게 상호라기보다는 일반 관세에 더 가깝지 않나라는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트럼프가 규정한 그 정의한 그 정의를 따라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정의를 내리면 안 된다니까요. 사전적으로 당연히 상호관세가 이제 우리가 15%면 너희가 15%니까 상호관세가 그게 사전적인 정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라고 얘기할 때 내린 정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르잖아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날 상호관세 그 판례를 갖고 와서 설명한 그 상호관세는 뭐냐 하면은 지금 미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심각하게 적자를 보고 있다. 그 적자를 보고 있는 거를 무역 똔똔을 맞추는 그 관세를 우리가 물려야 되겠다 해서 상호 관세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는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 왜냐하면 언론들이 다 썩어 빠져가지고 트럼프가 미친 소리 하더라라는 얘기만 하지 왜 그 상호관세라고 얘기했고 상호관세에 따라 갖고 왜 그 관세율을 우리는 25고 일본 24고 이런 얘기에 대해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열심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한심한 줄 알아야 됩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이런 모르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그 미국에 180만 대 차를 수출하고 팔고 미국이 우리한테 4만 대를 파는데 이게 공정합니까? 이게 불공정하잖아요. 예. 불공정하잖아요. 그 불공정한 주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이 형식 승인 절차라는 게 있는데 그 형식 승인 절차라는 게 까다롭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비관세 장벽의 역할을 해서 지금 이제 현대 기아차가 대한민국에서 이 전체 이제 차 파는데 8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가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관세 비관세 장벽을 다 포함해 갖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이제 미국이 착취당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지금 무역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국가 경제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위협 사항이다 해서 이제 이거를 시정하겠다 해서 거기에 따른 관세를 이제 그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는 관세율을 높여서 이제 처음에 얘기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게 상호관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호관세다. 예. 아니 이거는 기본이잖아요. 아니 이것도 모르고 지금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관세 협상 잘했네 안 했네 이거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진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기껏하는 얘기가 트럼프가 왜 저기 깡패냐 왜 이렇게 돈을 뜯어가냐 이런 소리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전에 그 밑에 있는 내막을 모르니까요.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는 좀 귀담아 들어요 제발. 그런 얘기다. 예, 다음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현대차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좀 미국 와서 좀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하고 트럼프 행정부하고 좀 힘을 맞춰주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관세도 안 물릴 거고. 그렇죠. 우리가 잘 돌봐주겠다 하는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현대차가 백악관에 초청돼서 이제 저렇게 저게 3월 달인가? 3월 27일 날 발표를 했죠. 이제 30조 투자를 하겠다.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이 트럼프의 정책이 이제 그렇게 지금 된 거고 거기에 우리는 좀 발을 맞춰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이 무렵에 이재용은 어딜 갔냐 하면 이제 똑같은 날입니다. 이제 정의선이 미국 가서 이제 트럼프를 만난 날 이재용은 중국 가서 시진핑을 만났다는 거죠. 지금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앞으로 아마 좀 불거지게 될 텐데 이제 이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세 협정 그다음에 이제 경제 전쟁 관련해서 지금 그 TSMC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그 기업이 이제 엔비디아 이런 문제하고 좀 연결돼 있는 얘기입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거를 SK 하이닉스의 HBM을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많이 사주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가 되게 주가도 좋았고 되게 이제 급성장한 측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좀 좀 그 경제적인 이유 말고 이제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있지 않냐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경제나 무역이나 이런 부분이 단순히 경제적 논리에서 움직이는 지금 시대가 아니고 정치적인 거라든지 외교적인 거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많이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다음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31조 투자했는데 트럼프 차관세 악재는 그대로 해서 이런 류의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이고 지금 미국 그 대미관세에서 이제 현대차가 제일 위험하다. 자동차가 제일 이제 악재다. 막 이런 얘기하고 하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중국 애들이 중국 공산당이 만든 네트워크라는 겁니다. 예. 아니 그 트럼프 앞에 가갖고 31조나 투자했는데 뒤통수 맞고 하나도 도움 못 받고 하는데 왜 트럼프 말을 듣냐 하는 그런 이제 뭐랄까 일종의 서사를 만들기 위해 갖고 4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현대차에 대해 갖고 이제 이 대미 관세 협상에서는 가장 이제 큰 타격을 받는 게 자동차다라는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온 거고 그거를 지금 이제 이 펜 앤 마이크조차도 별도로 뭐 크게 이제 이 뭐랄까 비판적인 사고 없이 그냥 받아들여 갖고 현대기아차가 지금 큰일 났는데 이제 이거 미국이 관세하면은 현대기아차가 제일 위기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해요. 현대기아차가 타격을 입은 건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남의 얘기를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언론들은 전체적으로 다 썩어 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 언론들에서 하는 얘기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검증해야 돼요. 검증 안 하고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음 한번 넘어가면 왜 그러냐 하면 원래 자동차라는 거는 산업 자체가 이게 이제 엄청난 고용 유발 효과가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해외 생산, 해외 판매가 좀 뭐랄까 구조화되어 있는 산업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도 물론 있지만 주로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해서 바로 파는 그런 형태의 이 산업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자동차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한국에서 팔아갖고 미국으로 수출해야 관세 타격 입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파는데 관세 타격이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180만 대 아까 이제 미국에서 우리 대한민국 그 현대기아차를 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180만 대 중에서 120만 대는 미국 현지에서 만들어서 파는 거고요. 60만 대 문제만 해결하면은 이거 관세 문제는 아무런 해당이 없어요. 그 방향으로 지금 트럼프는 유도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방향을 현대차가 따라간 거고 그러면은 현대차는 관세 문제하고는 아무 관계 없고 트럼프의 이제 이런 뭐랄까 이제 전략에 잘 맞춰갖고 이제 간 회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해서 부각해서 얘기하는 거는 트럼프 말 들어갖고 미국에 공장 지어봐야 아무런 혜택이 없다라는 친중 매국의 그 레토릭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밑에 이제 보시면 현대 여기 저기 왼쪽 저게 뭐냐 하면 이제 미국에서 파는 차들 중에서 미국에서 만들어 갖고 이제 파는 비율이 어떻게 되냐. 테슬라는 100%고 포드는 77%고 쭉 가서 이제 현대기아가 지금 이제 33%. 그다음에 이제 8%가 돼 있는데 8%가 캐나다하고 멕시코입니다. 합쳐 갖고 대략 한 41% 정도 되는 거고요. 근데 저 비중을 계속해서 지금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180만 대가 오른쪽 상단에 180만 대 파는 거 중에서 120만 대를 지금 미국 공장에서 생산해서 팔게 돼 있고요. 저 물량을 늘리면은 문제될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현대차의 해외 판매 중에 해외 생산 비중이 보시듯이 저게 옛날부터 저랬다니까요. 2009년에만 해도 63%였고요. 2013년에만 해도 저게 71%였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유럽에서 파는 차는 유럽에서 만들어서 팔고 미국에서 파는 차는 미국에서 만들어서 팔고 아니 저러면 현대차 다 해외 기업이지 한국한테 도움되는 게 뭐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생산 공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 부가가치, 고부가가치의 고소득이 있는 일자리는 뭐냐 하면은 본사예요. 본사에서 연구개발하고 그다음에 본사에서 마케팅하고 본사에서 디자인하고 하는 이제 그런 핵심 고부가가치 이제 산업들은 그 고부가가치 일자리들은 대한민국에 다 있기 때문에 해외 공장에서 하는 거는 그거는 사실 저부가치고 뭐
말이 뭐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보면은 아니 저런 식으로 해서 미국 다 가면은 한국 일자리는 어떡하냐만 얘기하지만 네. 아니 여러분들 자녀들 지금 공장 안 보내잖아요. 공장 가봐요. 공장 가면 한국 사람들 없어요. 다 외국 사람들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좀 많죠. 예. 아,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 게 아니고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아니 어차피 그 외국인들 들어와서 일하는 거를 나가서 외국에서 공장 지어서 외국에서 일하는 거하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 거를 전혀 모르고 쟤들이 하는 얘기 갖고서 미국 현대차가 미국 가면은 저기 우리 양지대 일자리가 뭐 유출되고 막 이런 얘기를 그냥 반복해서 얘기를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그럼 지금 현대차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 것은 노란봉투법 때문인가요? 현대차 주가는 별로 안 내려갔습니다. 아, 앞으로 타격이 좀 클 거라고 전망되는 것은 그럼 이제 노란봉투법이 클 것이다. 아니요, 현대차 주가는 별로 내려간 적이 주가 없어요. 말고 이제 현대차 관련해가지고. 예. 지금 어쨌든 노란봉투법이 제가 알기로는 예. 해외 공장을 지어도 거기까지 이제 노란봉투법은 통과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통과시킨다고 하는데. 오늘 통과시킨대요? 예. 그거 미친 거죠, 그거는. 예, 오늘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EU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암참에서도 얘기했다며. 근데 민주당은 오늘도 강행 의지를 예. 밝히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올라가면요. 오늘 본회의가 있습니다. 예.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요. 통과될 예. 전망입니다. 거의 예. 99.9% 통과될 전망인데. 아, 그래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을 쓰지 않는 이상 이 법안은 통과됩니다. 거부권 안 쓰면 관세 폭탄을 맞겠죠. 그럼. 예. 거부권 안 쓸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시죠.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얘기하시죠. 예. 지금 얘기하는 것 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마 뭐 저기 당연히 이거 지금 이제 이 관세 25%를 두드려 맞았으면 이제 네. 아마 대한민국은 석 달을 못 버텼을 겁니다. 이재명이 아마 그러면은 이제 올해를 넘기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지금 맨 마지막에 정의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재용이라든지 막 날아가 갖고 그래서 지금 이제 관세 협상 관련해서 이제 시간을 받은 거잖아요. 방금 들어온 내용이 있는데요. 예. 오늘 예. 당초 예정됐었던 노란봉투법이랑 상법 2차 개정안은 22일로 미뤄졌습니다. 뭐 내 말이 맞잖아요. 22일로 미뤄졌는데 아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래 그렇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건 통과 못 되는 거예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기류를 좀 보려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 막으려고 필리버스터를 예고를 했고 민주당은 강행을 정말 오늘 오전까지도 밝혔거든요. 근데 한 지금 20분 전에 들어온 내용이에요. 20분 전에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이 오는 21일 본회의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예. 아이고 당연히 미국 갈 때 정의선이라든지 이제 그다음에 이재용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화약을 해서 지금 그나마 이제 관세 25% 때려 맞는 거가 유예가 된 건데 갈 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이거 노란봉투법 이거 좀 처리를 해달라 이재명한테. 그래서 이재명이 그거 지금 지시 내려갖고 21일 일단 미룬 거잖아요. 야, 이게 그러면은 결국에는 21일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거네요.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결과가 나오기만을 바라고 있을 텐데 이 8월달이 정말 지옥 같은 달이 되겠네요. 그럼요. 이제 8월달이 엄청난 이제 격변의 세월이 될 거다. 해서 이제 3부에 있는데 아마 그까지 못 갈 것 같긴 한데 지금 8월달에 엄청난 이제 격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달이에요. 다음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전기차, 그 다음에 배터리가 지금 이제 이 한국에는 공장이 별로 없고 해외에 이제 이 공장이 다 세워갖고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고 뭐 이런 형태예요. 이제 그렇다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이제 산업계까지 파고든 중국 사이버 심리전에서 이제 중국 애들이 지금 한국 포탈, 인터넷 포탈, 유튜브 이런 데 댓글 어마어마하게 지금 달고 있는데 걔들이 주로 어떤 댓글을 다니 하고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 경쟁산업 분야에 대한 인지전 실태 파악이라는 보고서를 카톨릭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김은영 교수, 국립창원대 국제관계학과 홍석훈 교수가 이제 연구를 해서 그 보고서를 냈는데 저게 이제 작년 8월 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중국인 애들인지 이제 확인을 했냐 하면은 중국식 번역체와 중국 고유 아이디 프로필 특성, 동일 아이디 반복 댓글 등의 의심 계정을 찾아갖고 이게 중국 애들 거다라고 이제 발견했다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산업 쪽에서 어떤 이제 중국 애들이 댓글을 다냐 하면은 전기차와 스마트폰의 한중 경제 산업 분야에서 수년 전부터 반복적인 여론 선동 동향이 포착됐다. 중국 차도 품질이 좋아졌는데 현기차 누가 사냐? 하루라도 빨리 접는 게 돈 버는 거다. 중국 거 한번 타봐야지 흉기차 봐라. 좀 긴장해야 된다. 등과 같은 겁주기 사례가 이제 자주 발견된 거고, 그러니까 주로 타켓을 한 게 뭐냐면은 자동차하고 2차 전지예요. 왜 자동차하고 2차 전지였냐? 그거는 중국 제조 2025 계획이란 거하고 관계 있습니다. 예. 저 중국 제조 2025 계획이라는 게 뭐냐면 중국의 이제 신산업을 일으켜 갖고 우리 중국이 이제 미국을 때려잡고 세계 최강대국이 되겠다 하는 시진핑의 뭐랄까 이제 허황된 생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 이제 계획이 중국 제조 2025 계획인데 예. 거기에 핵심 육성하는 게 반도체 배터리 자동 전기차란 말입니다. 그래서 전기차하고 배터리가 잘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현대차가 피해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그거를 무판적으로 펜앤 마이크에서 받아서 얘기하면 안 돼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마찬가지라는 거. 네. 예. CNN 방송도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 악성 온라인 게시물을 동원한 세계 최대 규모의 허위 정보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네. 거기에 지금 사람들이 놀아가서 놀아나갔고 지금 그 한미 관세 협정 관련해서 최고의 피해가 현대차, 기아차다. 그 다음에 배터리 산업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아니에요. 뭐 조선 관련해서만 이렇게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네. 저희는 현대차 관련해서는 그렇게 그렇죠. 비중 있게 다룬 적이 없고 방송에서도 네, 조선 지금 관련해서 그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게 사실 더 위험해요. 네, 저희는 그래서 조선 반도체 철강 쪽 그렇죠. 그런 그렇죠. 쪽으로 이제 피해가 겁니다. 크다고 저희 팬앤 방송 나오는 패널분들 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예. 저희 기사나 방송에서도 뭐 현대차 얘기는 크게 쓴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좀 남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으면 지금 전혀 안 되는 상황이다. 왜냐하면은 말만 하면 다 저런 식으로 다 오염된 중국에서 오염된 얘기들을 이제 언론들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 하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른다는 거죠. 이거 초반부터 계속 이랬어요. 31조 투자했는데 뒤통수 맞은 현대차 YTN. 저게 11분 55초잖아요. 뭐냐면 저 계속해서 2분 3분짜리를 계속해서 하루 종일 돌렸다는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현대차 11조 손실이기, 한국 GM은 사업 좀 접을 판 이런 얘기들을 막 했는데 실제로 결과를 발표해 보니까 현대기아가 점유율이 11%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 미국에서 네 번째로 많이 파는 브랜드가 현대기아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미국 수입차는 4만 대밖에 없다니까요. 균형이 안 맞잖아요. 그럼 균형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 미국산 캘리포니아 쌀 수입해 와야 되고 당연히 예? 그 다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해야 되고 미국산 쇠고기 더 잘 팔리게 호주산 쇠고기는 수입 금지해야 돼요. 미국산만 먹게. 거래 관계에 있어갖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금 그 혜택을 보고 있는데 아니 상대방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상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상호 관세예요 이름이. 실제로 그래서 현대기아차가 이제 4월 달부터 현대기아차 이제 관세 폭탄 만져갖고 난리 났다. 이제 실적 작살 난다. 저렇게 막 대대적으로 보도했었는데 예. 실제 2, 4분기 실적 발표해 보니까 현대기아차는 실적 별로 안 나빠졌고요. 실제로 실적이 나빠진 애는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46.9 영업이익이 반토막 났어요. 네.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LG전자 만드는 이제 냉장고에 철이 들어가잖아요. 네. 철판, 철강 이런 것들이 관세를 많이 해서 그래요. 네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피해를 본 게 LG전자, 가전 이런 쪽이 피해를 봤는데 TV, 노트북 이런 거 네. 그런 거는 일절 보도를 한 번도 안 했다니까요. 한국 언론들이 왜? 현대차하고 기아차하고 트럼프한테 앞에 가서 이제 잘 보이기 위해서 31조 투자했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 시키기 위해 갖고 현대 기아차가 관세 폭탄의 최대 피해자라고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 피해는 LG전자가 보고 있었는데 현대 기아는 별로 피해 본 게 없어요. 보시면은 이제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기사. 현대차가 미국 관세 직격탄에 영업이익 15.8% 그러니까 기아 2분기 매출 최대지만 영업이익 24% 떨어져서 이게 미관세 여파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네. 근데 저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4월 달에 저런 식으로 막 몰아붙였던 그 이제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저런 식으로 보도를 한 거고요. 실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현대차 한번 보시면은 이게 최근 분기 실적인데 분기 실적 한번 보시면 네. 24년 1사분기에 3조 5천억 이제 영업 이익이 났었고요. 네. 24년 2사분기에 4조 2천억, 24년 3사분기에 3조 5천억, 24년 12월에 이제 4사분기에 2조 8천억, 네. 25년 1사분기는 관세 안 맞을 때고 2사분기가 관세 맞을 때입니다. 네. 관세 안 맞을 때 3조 6천억이었고 관세 맞고 난 다음에 3조 5천억이에요. 1,000억 줄었어요. 1,000억 줄었네요. 예. 비교 시점을 어떻게 놓는가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전분기 대비해서 보면은 아이고 피해 본다고 그랬더니 피해 본 게 하나도 없네라고 기사를 쓸 수도 있지만 네. 그렇게 쓰기 싫으니까. 예. 현대기아가 이제 트럼프한테 자리 줬지만 뒤통수 맞았다는 그 이제 가스라이팅을 계속하기 위해서 비교 시점을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를 해갖고 1년 분기 1년 단위로 그렇죠. 예. 24년 2분기가 저 때가 이례적으로 되게 장사가 잘 됐던 때예요. 기고 효과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네. 1년 단위로 이렇게 해서 본 거군요. 예. 요 오른쪽 보시면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아도 이제 1사분기 3조 영업이익이었고 2사분기 3조 영업 똑같잖아요. 똑같네요. 예. 손해본 게 없다니까요, 당연히.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지금 언론들이. 그러면은 미 관세 여파라고 주장하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방송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예. 지금 기사 코멘트도 아마 그런 식으로 썼을 테고요. 그런 코멘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도 그분들이 뭐 교수거나 어디 뭐 전문가거나 이런 분들일 텐데. 대한민국 언론 전체가 이제 인민일보 이런 데 다 장악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렇게 세부적으로 안 들여다봐요. 그냥 남들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 누구 크게 타치 안 하니까. 저런 거를 계속 얘기하고 타치하면 어떻게 된다? 저처럼 핍박받는다. 저는 핍박받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니까 예, 핍박해라. 나는 사실 얘기하겠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전문가 얘기예요. 오늘 전문가 얘기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그 대한민국 언론들이 얼마나 이제 대한민국의 전기차나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악한 소리들을 쏟아내는가 하는 거를 좀 보여드리면 충격의 멀쩡 중국 배터리 태풍 의심스럽지만 업계는 비상해갖고 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중국 CATL이 이제 이 그 그 나트륨 배터리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거 이제 너무너무 안전하다 해서 이제 그 못으로 막 못으로 뚫어도 불이 안 나요, 화재가 안 나요 하면서 이제 막 그런 거를 KBS 뉴스에서 박대기라고 저분 아실 겁니다. 옛날에 이제 눈 맞아갖고 유명해진 분. 그 일기예보 하시던. 그분이 나와갖고 지금 대한민국 그 NCM 배터리들은 막 폭발하고 위험한데. 야, 중국 배터리는 안전한 거 만들어갖고 이제 우리 큰일 났어 이런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저 무렵이 CATL이 홍콩에 상장될 무렵이고요. 네네. 그때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금감원에서 막 펀드, 대한민국 여의도에서 미래에서 막 펀드 만들어갖고 거기 돈 대줬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때 그렇게 돌아갔고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니 멀쩡한 배터리를 왜 못을 갖고 못을 뚫어요? 배터리를 왜 못 뚫어갖고 그런 이상한 짓을 해요? 화재 테스트. 예. 아니 배터리가 가다가 전기 운행하다가 불이 나든지, 그냥 이제 충전한다고 세워놨는데 불이 나든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불이 나.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실제로 보면은 저 무렵에 이제 값싼 중국 전기차 태워갖고 가다가 화물선이 불타갖고 심해로 가라앉았어요. 저거. 저런 거는 KBS에서 보도 안 했다니까요. 뉴스원 TV에서만 잠깐 나오고. 아니 못으로 막 뚫어도 불 안 난다는데 가만히 둔 건 왜 불 나냐고. 아니 그 화물선이 실어갖고 이동하다가 불 나는 게 그게 문제지. 그럼 저 우측 하단에 있는 건 뭔가요? 중국산이라 불 난다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 국내산이 89%다. 저게 이제 8월달에 작년 8월달에 이제 그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지하주차장. 그 화재. CAT 아니고 그거 벤츠 차량은 거기에 이제 중국산 이제 파라시스 배터리가 탑재된 게 불이 났었는데 그래서 파라시스 배터리
탑재된 게 불나서 중국 배터리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언론에서 엄청 나왔죠 그때. 예, 그러니까 연합뉴스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중국산만 불나는 거 아니야.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현대차가 89%야. 국내산이 89%다. 저 데이터는 맞는 수치예요? 저 데이터는 맞지만 저거는 가짜죠. 왜냐하면 한국 전기차가 95%거든요. 95% 팔았으니까 그 중에 89% 불나는 게 당연한 거고 5% 팔았는데 11% 불나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수치가 나올 수가 없죠. 그렇죠. 근데 저런 식으로 보도를 했었다니까 연합뉴스에서. 저때 보도를 누가 했냐? 저 소스를 누가 줬냐면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이 줬습니다. 전용기가 걔는 그 저기 뭐야 저기 용인대 저기 체육 그 스포츠 체육학과인가 이제 생활체육 하던 애인데 하다가 국회의원 하는 저기 애송인데 걔가 뭐 저런 거 알아갖고 얘기했겠습니까? 뒤에서 누가 소스를 줬겠지. 그게 다 중국 애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기가 이런 식으로 돌아간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저기 그러니까 이제 화재 한국 배터리가 화재 위험하다. 중국 배터리는 화재 안전하다. 이런 레토릭, 이런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기 위해서 저 KBS에서 악랄하게 이 얘기를 했어요. 저 방송 중에 아니고 저기 중국 배터리 충격의 멀쩡 중국 배터리 태풍 의심스럽지만 어깨 비상해서 이제 처음에 저 밑에 CATL은 못으로 뚫어도 불이 안 난다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비해서 한국차가 불난 거를 갖고 와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옛날에 부산 그 택시인데 저게 아마 아이오닉 5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보시면 저 옛날 그 불난 거를 갖고 와갖고 불났다는 이제 이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불난 거 보이시죠? 불나고 충격에 따른 배터리 손상으로 차주가 화재가 입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장 뭐 SNS로 막 쭉 하고 쭉 있는데 저걸 보여주면서 대비해서 보여주면 어떻게 사람들이 느끼죠? 중국산 배터리는 안전하고 한국산 배터리는 위험하구나라고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게 문제가 뭐냐면 저거는 화재가 전기차가 화재가 난 거긴 한데 배터리에 불 붙은 게 아니에요 저거. 전기차 화재라고 해서 다 배터리에 불 붙어갖고 화재 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불난 거죠 그러면? 저거는 에어컨에서 불난 거예요. 에어컨에서? 예.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불 꺼지는 거 보이시죠? 전기 배터리에 불 붙으면 저런 식으로 저기 소화기 갖고 불 안 꺼져요. 어떻게 해야 불이 꺼집니까? 그거는 뒤에 요렇게 해야 불 꺼지죠. 저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저게 고속도로에서 전기차 화재 난 거고 오른쪽에 질식포로 저렇게 덮어갖고 불을 끈단 말이에요. 덮어서 불을 꺼야 돼요? 소화기로 안 꺼집니까? 소화기는 안 꺼져요. 소화기로 지금 꺼졌잖아요. 지금 뭐냐? 저거는 배터리에 불 붙은 게 아니에요. 배터리에 불 붙어갖고 불난 것도 아닌 걸 갖고 와서 한국 배터리가 위험하고 중국은 배터리에 불나지 않는 걸 그 발견했으니까 CATL 짱짱맨 이러고 있다고요 지금 KBS가. 한국 NCM은 위험하고 중국이 만든 소듐 배터리는 안전하다는 레토릭을 만들기 위해서 저 화면을 갖고 와서 KBS가 저 장난을 친다는 겁니다. 저게 불 붙는 색깔 자체가 달라요. 배터리에 불 나면 저 불꽃 색깔 자체가 저 색깔이 아니고요. 파란색인가요? 더 높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색깔. 그러니까 저 색깔은 아닙니다. 저거는 일단 색깔 자체가 이제 저 냉매에서 이제 붙어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하단에 그냥 소화기로 꺼지는 거 보면 저건 명백해요.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고 한국산 배터리는 위험하고 중국은 배터리는 이제 LFP 배터리 안전하다, 소듐 배터리 안전하다 뭐 이런 얘기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막 얘기한다는 거죠.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가 저렇게 보시면 이제 불났잖아요. 불나서 전소했잖아요. 저런 걸 막 보여주면 한국 배터리는 위험해, 중국의 LFP는 안전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저게 함정이 있는데 저게 뭐냐면 저게 전기차가 아니에요. 내연차입니다. 내연차도 박으면 불나요. 이게 지금 전기차가 박아갖고 전기차라서 박아서 불난 게 아니고 차는 박으면 불나는 거예요. 차는 박으면 불나는데 전기차가 오히려 불이 덜 난다고. 그런데 한국 전기차 산업, 한국 배터리 산업을 어떻게든 이 깎아내리기 위해서 중국 CCP의 공작을 받아갖고 KBS라는 국영방송이 저런 말도 안 되는 이 허위 가짜
국민들을 속이는 방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이제 작년 8월에 있었던 인천 전기차 화재 사건. 예, 저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서 있는 차, 충전 중인 차가 배터리가 불이 나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운전 중에 박는 거는 그거는 전기차도 불나고 내연차도 불나고 그거는 문제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저기 보시면 이제 왼쪽에 YTN에 인천 전기차 화재 나서 저게 문제가 커진 게 뭐냐면은 저 아파트 지하동 전체가 불이 났었고요. 네. 그래서 저기 있는 차들이 지금 보시듯이 다 불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막 대피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PD수첩에서 그래서 이제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 대대적으로 보도했었고 전기차 화재가 났는데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저거? 책임을 누가 져야죠? 예, 누구 책임 있는 거죠? 일단 배터리 관련돼서 차량 관련해서 예. 책임을 좀 물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일단 1차적으로는 그렇고. 예. 근데 그거는 차량이 불러갖고 그 차만 타고 끝나면 될 일인데 저게 전체적으로 확산돼서 저 전층에 있는 자동차가 다 타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히고 한 거는 저거는 배터리의 문제가 아니고 스프링 쿨러의 문제라는 겁니다. 아, 아파트의 문제다. 예. 스프링 쿨러 관리자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저거는 실제로 애초부터. 저 당시에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안 했죠. 스프링 쿨러가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불이 번져갖고 화재가 그 이 전층을 다 불태운 거고요. 그렇죠. 애초에 뭐 스프링클러만 잘 작동하면은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순식간에 확산될 일이 없는데. 전기차에 화재가 났더라도 스프링 쿨러만 제대로 작동했으면 그 차, 그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는 차들 정도만 피해를 보지 그 층에 있는 모든 차가 불타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초부터 저 문제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이 스프링 쿨러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프링 쿨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이런 문제를 갖고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기사에서는 강조한 기사들이 몇 개 있긴 했습니다. 첫 문장에 강조할 때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강조한 기사를 제가 본 것 같은데 그러게요. 유독 방송에서는 그 부분이 강조가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저게 뒤에 친중 매국 그 저기 공산당의 작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전기산업,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들 깎아 내리기 위해 갖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몰고 가서 사람들을 속였다는 거죠. 스프링클러가 왜 작동을 안 했을까요? 아, 그게 이제 스프링 쿨러가 자꾸 오작동을 하기 때문에 꺼놓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때 그게 문제가 됐었다니까요. 아, 이게 참 오작동한다고 꺼놓으면은 정작 중요할 때 작동을 안 해버리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지하 주차장에서 담배 피시면 안 되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오작동하는 거군요. 예. 그러면은 그 담배 필 때 연기 올라오니까 오작동하면 끄고 한 귀찮으니까. 그렇죠. 밖에 이제 비 오거나 이럴 때 다들 지하 주차장 들어가서 담배 피는 거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꺼놓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꺼놔두면 저게 스프링 쿨러가 작동 안 해갖고 다 불타버린 거죠. 다음 보시면 이게 바로 이런 겁니다. 대전 현대 아울렛 참사 사건. 저게 이제 동일한 사건이에요. 지하 주차장에서 차가 불타갖고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게 동일하게 이게 전기차가 문제라고 하면 전기차 배터리의 문제라고 하면은 이 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불탄 차가 전기차였어야 되잖아요. 전기차였나요? 아닙니다. 가솔린 차였습니다. 네, 가솔린 차에서는 강조를 안 했네요. 그렇죠. 가솔린 차였는데 저 문제가 이제 현대 아울렛을 전체를 태우고 그래서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하고 저게 수천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힌 이유가 뭐냐? 스프링 쿨러가 작동 안 해서 그래요. 저것도. 그러니까 처음부터 언론들이 똑바로 스프링 쿨러 문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때 당시에 미친 언론들이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을 망가뜨리기 위해 갖고 배터리가 위험하다는 쪽으로 방향을 몰고 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잘못 생각한 거라니까요. 잘못 생각하게 만들었는데 그 뒤에는 제가 봐서는 CGP의 작업이 있었을 거다라고 본다는 거죠. 최근에 전기차가 문제가 아니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7월 21일 최근의 일입니다. 그러네요. 한 2주 됐네요.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불났는데 주민 150명이 긴급 대피했는데 차는 그 불난 차만 탔어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즉 스프링 쿨러가 작동하면서 연기가 퍼져나가는 것도 막았다. 실제 사례가 있네요. 스프링클러만 작동하면은 대형 참사가 이어지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스프링 쿨러가 잘 작동되게
이 스프링쿨러 관리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삐삐 울린 거 귀찮다고 스프링쿨러 함부로 못 끄게 방향을 잡았으면 이게 심플하게 풀릴 문제인데 처음에 이렇게 이제 전기차 문제 때문에 하니까 그 전기차 포비에 일어나갖고 대한민국의 전기차 잘 안 팔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얘기하겠지만 그 서울시장 오세훈 같은 인간은 그 미친 소리 차를 지하에 주차하지 말고 전기차를 지상에 주차해라 이런 소리 하고 있다. 실제로 저희 주차장도 지금도 전기차는 지하에 주차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 미친 거라니까요. 그게 얘기해 주세요 저거를. 한 명의 그 저기 뭐야 이 잘못된 전문가가 얘기하는 그 이 뭐랄까 이제 이 그 오해를 시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이제 피해를 입힐 수 있는가 하는 이제 이 사례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도 나오지만 다행히 전기차 주변 차량을 이동시켜 불이 옆으로 번지지 않았고 스프링쿨러가 작동하면서 연기가 퍼져나가는 것도 막았다. 전문가들은 지하주차장처럼 밀폐된 공간에서 스프링쿨러만 정상 작동해도 연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소방 쪽 관련되신 분들은 항상 초기 스프링쿨러만 제대로 작동해도 초기 소화가 가능하다. 전기차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이거는. 다음 한번 보시면. 네. 그래서 그때 서울시에서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을 90%로 제한하겠다. 예. 지하주차장에 이제 있는 차를 지상에 전기차는 지상에 되는 걸로 유도하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때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필수라는 자인데 김필수 교수와 PLC 충전기 유착 관계 팩트 체크하는 그 저런 것도 있었어요. 전기차 충전은 90%로 제한하려고 하면 그러면은 충전기의 90%로 자동적으로 제한시켜주는 기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 기능 있는 충전기가 PLC 충전기라는 건데 예. 거기에 돈 받고 제가 저런 소리 한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유튜브들도 내용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뭐냐? 여기 왼쪽 보시면은 이제 김필수가 서울시 전기차 90% 충전 제한 달래주기식 정책 그만해서 서울시의 전기차 화재 대응 방법을 정부도 배워야 된다라고 김필수가 막 나와서 이제 이 마이크 역할을 오세훈의 마이크 역할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전기차 지상에 내오는 그 지금 주차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파트도 많죠 실제로. 예. 제가 전기차 공포 코인다 지상 올려야 막 이런 얘기하고 다녀 김필수가. 근데 김필수가 젓가락 전문가예요. 젓가락 전문가. 무슨 저희 이 젓가락이요? 예, 이 젓가락. 예. 저 젓가락 이야기 쓰신 분이 김필수입니다. 근데 지금 미래 자동차 학부 교수기도 하네요 실제로. 그 얘기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젓가락 사단법인 젓가락 협회를 만들어 갖고 젓가락 협회장 했던 사람이 김필수고요. 그때 이제 할 때 썼던 그 책 낸 게 젓가락 이야기라는 책이에요. 저 김필수라는 사람을 전문가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 얘기 듣고 지하주차장에 주차시키지 말고 지상에 주차해라. 90%만 이제 가능하게 충전해라라고 오세훈이 그 얘기 해갖고 작년에 그 혼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다음 보시면 여기 이제 아까 그 책 작가 소개 보면은 현재 젓가락 협회 회장이 김필수입니다. 아 그래요? 야. 젓가락 협회 회장만 하신 게 아니고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사단법인 한국전기차협회 회장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사단법인 한국전기차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그 자격을 갖고 여기저기 얘기하고 다닌다고요. 그 협회 회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또 회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자동차 튜닝산업협회 회장도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에코드 드라이브 운동본부 대표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사단법인 한국이륜차 운전자협회 회장도 하고 계시고요. 사단법인 근거리 전기차 기술연구조합 회장도 하고 계시고요. 한국중고차협회 회장도 하고 계시고 자동차 애프터마켓 연구소 소장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무슨 전문가죠 이거? 원래 저 사람이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로 하는 일이 자동차 튜닝이에요. 전기차 쪽이 아니라니까. 배터리 쪽이 아니라니까. 배터리는 화학이에요. 화학 교수가 얘기해야 된다고. 문외 아니잖아. 당신은 원래 전기 전공이잖아.
대림대학이라는 그 지방대학에 당연히 이제 지방대학이고 이제 전문대, 전문대에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실용적인 학과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 자동차 정비하고 하는 학과, 그 학과 교수라고요. 자동차 정비하는 그 학과 교수가 배터리에 대해서 뭘 안다고 배터리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작년에 불렸을 때 저런 얘기를 하고 다니냐고 도대체. 저 사람 때문에 지금 사회적인 피해가 지금 이만저만 아니잖아요. 저 사람 말 듣고 오세훈이 저런 쓸데없는 정책 얘기해갖고 지금 사회적인 피해가 이만저만 아닌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각종 저렇게 한국경제TV, M트렌드, 연합뉴스 경제TV 나와갖고 K배터리는 망했다, 중국 배터리는 짱짱맨다 이러고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왜 이래요 대한민국? 네, 다음으로 가시죠. 그러고 왜 그러냐, 대한민국이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장악돼 있고 특히 언론, 여의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아디는 난리 나갖고 막 그런데 지금 한국투자 운용에서 중국 전기차에 투자하고 싶다면 비아디 테마 ETF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비아디 지금 난리 나갖고 지금 30% 감산하고 뭐 중국의 헝다다, 전기차의 헝다다 이런 얘기 나온 지가 지금 석 달이 지났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이제 비아디가 지금 이제 곧 망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망하기 전에 대한민국 돈을 거기다 갖다 바쳐갖고 이제 이 뭐랄까 연명을 시키기 위해 갖고 한투운용에서 에이스 그 비아디 밸류체인 ETF 액티브 ETF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그 이 산업 중에 업종 중에 인버스 ETF가 있는 업종이 단 한 개가 없어요. 2차 전지 인버스 ETF만 있습니다. 대한민국 2차 전지는 팔아라, 공매도 해라, 공매도를 원활하게 해주게 우리가 인버스 ETF 만들어줄게 만들고, 중국의 전기차, 중국의 이 뭐 배터리는 너 투자 많이 해라 라고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최근에도 저런 상품들을 만들어요. 그런 거를 지금 금감원에서 허용을 해준다고요. 그러면서 금양이라는 회사가 한국에서 이제 네 번째 배터리 회사가 되어갖고 배터리 만들어갖고 중국 애들하고 경쟁해서 이길까봐 이기면 곤란하니까 유상증자를 못하게, 그래서 공장을 못 짓게 금감원에서 앞장서갖고 유상증자를 처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다음. 이 한투증권이 이제 금감원에서 지금 그 이제 금양을 관리 종목 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시키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이 회계상에서 이제 적정 회계를 못 받았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의견 거절 받았다 뭐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이 에이스 그 비아디 밸류체인 액티브 이 ETF 이 판매한 한투운용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엄청난 분식회계가 지금 발견이 됐습니다. 매출을 무려 6조 원을 뻥튀기 했어요. 6조 뻥튀기는 액수가 상당한데요? 상당하죠. 6억도 아니고요? 6억도 아니고요. 6조라니까 6조를 매출을 뻥튀기 했다니까 한투가. 어떻게 6조를 뻥튀기 할 생각을 하죠? 아니 이거는 아니 분식회계 아닙니까? 분식회계인데 한투 지금 상장 폐지시켜야죠 지금. 거래 정지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올해 4월자 기사네요. 올해 4월자 기사예요. 저거 그냥 묻고 넘어갔어요. 저거 돈을 뿌렸는지 어쨌든 간에 지금 SR타임스라고 작은 언론에만 지금 나왔잖아요 지금. 아니 저거는 일벌백계를 해야죠. 예. 아니 최태원은 옛날에 그 분식회계에서 깜빵 갔어요. 와 6조를 분식했는데 지금 금감원이 입국 딱 하고 지금 쉬쉬하고 숨긴다니까 지금. 최근에 그 이재용 그 저기 최종 무죄 받은 거 삼바 사건, 그죠? 그것도 이 분식회계 관련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거는 그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 갖고 그거 갖고 지금 5년을 끌어왔는데, 아니 한투 지금 6조 분식회계 한 건 왜 모른 척하고 그냥 입수 딱 하고 넘어가냐는 거죠. 왜 그러냐? 금감원이 한투 접대받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 얘기가. 금감원장이 해외 출장 가는데 그거를 한투나 이런 데서 미래에셋이나 이런 데서 돈 대주는 거 받고 해외 출장 가갖고 이제 접대받고 하니까 감독하는 기관이 피감기관한테
그 접대받게 돼 있냐고요. 같이 가서 외국 가갖고 우리 저기 한투증권 좋은 회사인데 그 해외 투자자 여러분들 많이 좀 투자해 주세요 하고 그 비용을 한투증권에서 다 내게 돼 있냐고요. 이러니까 관리 감독이 안 되고 이러니까 6조를 분식 회계를 해도 이렇게 봐주고 은근슬쩍 금감원에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지금 이게 금감원에서 보니까 지금 감리 절차. 회계 심사 착수했다고 4월달에 기사가 나긴 했는데 아직 새로운 소식은 제가 언론 보도를 제가 아직까지는 못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일단 4월달에는 금감원이 회계 심사에 착수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고 쓱 묻고 넘어간다는 거죠. 맨날 그런 식이에요. 맨날 그런 식이라니까. 왜? 한통 속이니까. 야, 같이 회의용도 가는 사이인데 뭘. 이따구로 금감원이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민주당 정권에서 금감원을 쪼갠다는 거 아닙니까? 소비자 보호원을 따로 만들어갖고 금감원을 2개로 쪼개겠다. 거기에 대해서 금감원이 지금 막 대놓고 연설해서 반대하고 하는데 제가 이제 이재명 안 좋아하고 민주당 안 좋아하고 하는 거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저는 대찬성이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 예. 금감원이 권력이 너무 비대해져서 저래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이런 짓을 한다고 금량을 유상증자 시키지 않고 2차 인버스 ETF 처만들고 그 다음에 에이스 BRD 밸류체인 ETF 만드는 한투운용을 이제 그 분식회계를 6주를 해도 눈 감아주고 넘어가고 이런 이제 무소불위의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금감원이라는 조직이 미친 조직이 저지른다고요. 쪼개갖고 이제 권한을 쪼개고 해서 금감원이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 힘을 못 쓰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전기차하고 배터리 산업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한민국한테 제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제안은 뭐냐? 전기차는 미국의 GM이나 포드가 만들 테니 현대차는 GM과 공동 생산 파트너로 하고 배터리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주지 않겠니? 라는 제안을 미국이 하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중국의 제안은 전기차는 BRD가 배터리는 CATL이 만드는 전기차 굴기를 할 것이니 대한민국은 사업에서 손 떼주지 않는다라고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 누구 손 잡아야 되죠? 미국 손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국 손 잡으라고 지금 금감원하고 여의도에서 지금 이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차전지 ETF 만들고 금량 유상증자 못하게 하고 BRD 밸류체인 액티브 ETF 지금 통과시켜주고 이런다고요. 지금 저렇게 중국을 위해서 헌신을 하니까 저 탄투에서 6조를 매출을 뻥튀기 하는 어마어마한 분식 회계를 해도 금감원이 봐주고 넘어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해외 출장 가는데 맨날 홍콩 가고 싱가포르 간다는 거 아닙니까? 홍콩, 싱가포르이 중국 앞마당이니까 심지어는 중국도 갔더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라를 통째로 지금 여의도는 통째로 중국에 갖다 바치려 하고 있어요 지금. 자, 이제 두 번째. 요거 빨리 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내셔널 시큐리티 그 스트레치 국가안보 전략. 저기에 IRA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산 전기차, 한국산 배터리를 키워주는 거를 국가안보 전략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그래서 이제 전기차 장악을 위해서 GM하고 현대차가 저렇게 지금 동맹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여기 쭉 넘어가서 이 이제 러스트 벨트, 그 다음에 이제 썬벨트, 여기가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지역인데 이 러스트 벨트, 썬벨트에 지금 공장을 짓고 있는 게 현대기아차, 그 다음에 배터리 회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잘 되는 게 미국 국익에서는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이제 한미 동맹의 이제 뭐랄까 하나의 그 시금석 같은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언론, 대한민국 여의도 이제 이런 데서는 죽어라고 이제 한미 동맹의 시금석인 자동차 안 되는 소리, 현대차, 기아차 나쁜 소리, 한국 배터리 나쁜 소리를 이제 막 쏟아내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